지금 하고 있는 게 4차 산업이 아닐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예요? 이제 증기기관이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노동력을 에너지를 했는데 이제는 증기기관이 해서 훨씬 많은 생산성을 만들어냈죠. 2차가 뭐냐면 조립이에요. 조립.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조립 구조로 되어 있죠.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터빈 하우징이나 이제 이런 소재가 어디에 조립이 돼요? 어디에 조립이 돼요? 네? 엔진, 자동차에 조립이 되죠. 자동차는 뭐 한 몇만 개의 부품들이 모여서 만들면 예를 들면 뭐 그랜저가 딱 만들어지듯이 이걸 언제 했냐면 2차 산업혁명 때 부품을 표준화시켜서 조립을 하면 훨씬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산업혁명이에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전부 다 뭐다? 그때 컨셉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떼부자가 됐어요. 1차 산업은 누가 떼부자가 됐어요? 영국이 떼부자가 됐죠. 지금도 그때 번 돈으로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누가 부자가 됐냐면 미국이 부자가 됐죠. 아직도 부자예요. 아직도.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제조업 기반이죠. 예를 들면 근데 미국이 제조업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와요? 중국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점점 부자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잠깐 왔다가 중국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제조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대요. 예를 들면 너무 후진국은 이 머리가 안 돼가지고 못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선진국은 이 인건비가 비싸서 못하고요. 그래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중국, 우리나라, 일본, 독일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저 스리랑카 이런 데는 제조업을 대량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인프라도 안 되고 사람들의 어떤 역량도 좀 안 되고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 그런 쪽 있잖아요. 근데 향후에 이제 역량이 되면 제조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베트남이 또 치고 또 인도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돈을 버는 나라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결국 돈을 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 제조업 중에 하나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일이 좀 없어서 그렇지 이 뭔가를 이제 하려면 제조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처럼 해가지고는 뭐랄까 훨씬 많은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더 많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회사에서는 그걸 다 하려면 이익이 안 나니까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일을 좀 짜임새 있게 스마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플러스된 게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라든가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하게 되는 거는 첫 번째가 이제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집니다. 옛날에는 제품 하나 만들면 몇 년씩 계속 이 모델을 썼는데 지금은 자동차도 어떻게 돼요? 거의 빠른 속도로 이 모델이 체인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개발을 새로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근데 거기에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도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관리의 복잡도가 점점 증가해요. 옛날에는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한눈에 다 보이죠. 누가 일 안 하고 있고 오늘 몇 개를 만들었고 지금 창고에 재고가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한눈에 다 보여요. 매일 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만 해도 지금 이 거리가 굉장히 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도 있죠. 월청 공장도 있죠. 굉장히 넓단 말이죠. 고객사가 더 멀리 있고. 근데 이런 정보들을 다 받아야 내가
내가 지금 뭘 갖다 줘야 되겠구나, 뭘 발주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그 액션들을 취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가 늦고 이틀이 늦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 비용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에 1,000원에 파는데 비용이 1,200원 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CT 기술이 발전을 해서 여러분 스마트폰 쓰듯이 회사 내에 지금 전부 다 무선 인터넷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치되어 있는 이걸 키오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누르면 회사에 있는 모든 정보들 어느 에 지금 뭐가 몇 개 들어왔고 뭐가 나갔고 지금 제품 검사를 뭘 하고 있고 어떤 노트가 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그 터미널에서 조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이런 ICT 기술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만 잘하는 구조가 아니라 제품의 설계, 우리는 이제 개발이겠죠. 개발에서부터 생산, 유통이면 이제 물류, 판매, 출하까지 전 과정을 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또는 최소의 시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딱 이렇게 잡히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이나 품질의 경쟁력을 높여서 다른 기업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우위에 서기 위한 노력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되게 거창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밑단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이동이나 상태 변경이 되는 정보들을 실시간, 어떤 경우는 설비다 그러면 설비가 카운트 될 때마다 자동으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품질 같은 경우, 제품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가 끝나면 오늘 어떤 걸 몇 개 검사했습니다를 손으로 우리 핸드폰에다 터치하듯이 그렇게 해주면 그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라고 하는 곳에 다 그게 저장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여러분 어디 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아냐면 영화관에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럼 이 주변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지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다른 나라에 못하는 이 쪽집게로 이 사람 지금 그 옆에 누가 있었구나 하고 문자 와요. 너 돌아다니지 마라. 격리 그거 문자가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이거 없고 그냥 다 수기로 관리하고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이 돌아다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체크가 안 되죠. 그래서 개인들의 이동은 다 뭘로 체크해요? 핸드폰으로 하고. 차량 이동은 뭘로 체크해요? 도로에 깔려있는 그 카메라로 다 체크하고. 그래서 추적하기 시작하면 다 추적할 수 있대요. 얼굴까지도 다. 이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뭐 사생활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사태들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회사 내에서 물류 흐름이나 어떤 현황을 그렇게 쪽집게처럼 볼 수 있다면 뭘 할 수가 있다고요? 대책을 빠르게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뭐 사생활 문제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이제 딱 요거예요. 뭐가 물자가 이동한다. 그러면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는 거. 뭔가 내가 그 주조에서 몇 개를 부었다면 오늘 몇 개 뭐 부었어요 라고 하는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난 알아서 여기 서서 다 볼 수가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복잡한 거 모르겠고 딱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내가 뭔가를 했어요. 그럼 그거를 뭔가 데이터로만 남겨만 주시면 훨씬 더 야 내가 해준데 너 왜 그거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화로 해서 뭐 몇 개 해주세요 뭐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이 컴퓨터에다가 몇 개 해주세요 치면 모니터에 떠요. 그냥
아, 뭐 몇 개 하면 되는구나. 선택 몇 개 했어요. 딱 이 느낌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창한 거가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행위가 작업일부 쓰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